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필리핀 페소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페소가 지난주 금요일 9일에 달러 대비 환율이 48.305 페소 거래를 하며 금년 들어 가장 낮은 환율을 보였습니다. 페소가 낮은 이유는 달러에 대해 필리핀 페소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장중 거래에서 최저는 48.250 페소였으며 최고는 48.5 페소였습니다. 평균은 48.39 페소였습니다. 필리핀의 외환시장은 지난주 28억 2천만 달러로 일일 평균 5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세계 20위 안에 등록되면서 공중보건이 무너진 상황으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에 대한 봉쇄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왜 페소가 강세를 보이는가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부터 페소가 왜 상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필리핀에서 페소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페소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가장 좋은 분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3분기에 2.67%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미국의 달러 지수도 마이너스 2.64% 하락했으며 3분기에는 마이너스 3.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3년 3월에 기준점 100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작성 발표합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로, 일본엔, 파운드 스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결과적으로 100 이하이면 달러의 약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8월 31일 92.13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 약간 상승했습니다. 아마 이유는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페소 강세 이유가 달러 지수의 하락에도 영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페소화는 달러 대비 26페소에서 56페소까지 하락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는 약 14% 정도 약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적자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필리핀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으며 또한 2011년부터 필리핀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페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50페소 이하로 거래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48페소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및 신흥시장 통화가 급격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페소화가 올해 가장 실적이 좋은 통화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페소의 강세에 대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총 생산에 비해 필리핀 정부의 부채가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정부 부채의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2003년 GDP의 71.4%를 정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GDP의 41.5%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필리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싱가포르 126%, 베트남
57.5%, 말레이시아 51.8%, 중국 50.5%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이 개발도상국일지라도 일본 238%, 미국 107%, 영국 80.8%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 비해 필리핀 부채 비율이 더 양호한 편입니다. 페소를 지지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필리핀 정부의 외채 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 70%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한 필리핀의 GDP 대비 외부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23.3%로 하락했습니다. 필리핀의 총 국제준비금 또는 달러 보유액도 매우 편안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는 889억 달러였지만 중앙은행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989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수입 7.9개월 분량과 향후 12개월 동안 필리핀의 대외 채무액의 3배 이상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필리핀의 건전한 외환 보유고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부분의 강력한 성장과 해외 필리핀 근로자 OFW의 송금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BPO 부분의 매출은 2004년 13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약 26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BPO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OFW의 송금 가치는 1990년대 후반에 약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2019년에는 약 310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BPO 부분과 OFW 송금의 강력한 성장으로 필리핀은 2003년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달러를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8월까지 수출이 392억 9천만 불로 지난해 471억 3천만 불에 비해 16.6% 감소했으며 수입은 538억 9천만 불로 지난해 742억 불에 비해 27.4% 감소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소했지만 수입의 감소가 필리핀 페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무역적자 270억 7천만 불에서 올해 무역적자 146억 불로 124억 7천만 불이 감소한 것이 필리핀 외환보유고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에는 페소의 강세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소는 단기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OFW의 주 송금국가인 중동의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페소가 올 연말에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금융 전문가도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필리핀 중앙은행은 올해 해외 송금이 0.2에서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계은행도 OFW 송금이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필리핀의 OFW 송금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7월에 재반등하면서 기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OFW의 송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면서 필리핀 페소의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수입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축자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필리핀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두테르테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까지 대선 공약으로 세운 인프라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필리핀 페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필리핀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지출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급증하여 페소가 9%까지 약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재정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필연적으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페소의 강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이 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 성장이 금년에 크게 감소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정부 지출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예산 적자는 올해 3%를 초과하고 내년에는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페소를 소유하기에는 덜 매력적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페소의 강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안정화시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두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향후 경제를 재개하면 봉쇄로 인해 감춰져 있던 경제의 부정적인 사항들이 표출되면서 필리핀 경제와 환율 강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해 봅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관광 부분이 2019년 국내 총 생산의 12.7%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 수익은 사상 최고치인 9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에 비해 20.8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3월 중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되면서 관광 수익은 1분기에 기록한 16억 8천만 달러가 전부로 지난해 대비 80%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 수익의 감소는 내년에도 예상되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GDP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입니다. 10월 31일 이후 필리핀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한 검역이 MGCQ로 전환되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향후 필리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0일이 넘는 봉쇄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9조 6,150억 페소로 지난해 12월 대비 24.4%가 증가했으며 필리핀 정부 부채는 연말에 10조 2천억 페소, 2021년에는 12조 페소, 2022년에는 13조 7천억 페소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부채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지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결국 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소가 상승하는 이유와 하락할 수 있는 예상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페소가 상승하는 원인은 달러 지수의 하락, 필리핀 정부의 낮은 부채 비율,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 증가, BPO 산업의 화랑,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OFW 송금의 반전 상승, 무역 수지의 적자 감소 등이 현재 페소의 강세 원인이라며 향후 페소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중동의 불경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적인 전망에서 OFW 송금의 감소,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한 빌드의 인프라 건설로 인한 수입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필리핀 정부의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관광산업의 몰락, 부채의 증가, 봉쇄의 지속 등은 페소의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 페소의 강세는 올 연말까지 48.6페소를 유지하다가 2021년 중반까지 49.1페소로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노무라증권은 해외 송금의 강한 반등과 달러 환경의 변동에 따라 올 연말에 47.5페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필리핀 페소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며 필리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수입 증가로 인해 경기 부양이 된다면 페소의 하락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